프린트 다 받으셨죠? 확인평가 먼저 풀이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현대시를 좀 묶어서 확인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파트가 이별의 정한과 관련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한 며칠간은, 한 몇 주간, 한 2, 3주 정도 되겠죠? 현대시까지 포함한 주제가 이별의 정한 작품들만 좀 모아서 확인평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셨다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도화가죠. 공무도화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총 3번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물은 어떤 물이 되는 겁니까? 사랑이 되겠죠. 물 건너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물은 님이 그 물을 뭐하니까 건너가니까 뭐가 되는 거고 이별이 되는 거였고, 마지막 물은 그 물에 뭐 했으니까 빠져 죽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시어에는 항상 무엇과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데, 이 긍정이냐 부정이라는 것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님이 그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했어요. 서술어가 뭐예요? 지금 죽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긍정, 부정?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물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거 하나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 총 3가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원형적인 상징물이라는 게 있었고요. 원형적인 상징물, 두 번째가 관습적인 상징물, 그 다음 세 번째가 보다 개인적인 상징물, 다른 말로 창조적인 상징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형적인 상징물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였죠? 민족 단위라기보다는 범세계적으로, 즉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굳어져 내려온 것들을 뭐라고 한다? 원형적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 관습적 상징물은 뭐가 되는 거였죠? 민족 단위.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상징 또는 창조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하기? 낯설게 하기라고 했었어요. 왜? 그동안 그런 상징물이 있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개인적 상징물까지 포함을 하면 되는데, 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대가요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형적 상징물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띠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바로 뭐였다? 사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별도 있었고 죽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른 작품에서도 역시 물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면 어떤 의미로 쓰인다? 이별과 죽음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로 긍정적일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이? 일단은 물은 깨끗해요. 그렇죠? 깨끗하기 때문에 뭐하다? 순수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더러운 물을 뭐 할 수 있게끔 하시니까, 그렇죠, 정화해준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얼핏 들으면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눈 공부했을 때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눈과 물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이 노래에 대한 감상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1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역되었다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라고 했는데,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가 되는 거? 주제가 바로 이별의 정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인상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세 번째, 개인의 정서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반대죠. 말 그대로. 그렇죠? 반대입니다. 자, 답은 3번인데, 고대가요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겁니다. 바로 뭐다? 고대가요는 바로 예술의 시작과도 같다라고 했었어요. 모든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예술, 문학을 포함하는 거죠. 예술의 시작은 바로 뭐였다? 제의적인 기능이었어요. 제사죠, 제사. 제사는 보통 혼자 지내, 여럿이 지내? 여럿이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문학의 시작은 바로 집단의
서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서정에서 뭘로 넘어온다? 개인의 서정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집단의 서정일 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작품이 가장 중심에 있죠? 구지가라는 게 있죠. 구지가. 그렇죠? 그 구지가 이제 대비되는, 즉 개인의 서정을 나타내는 작품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와 좀 이따가 문제 풀 바로 뭐가 있다? 황조가가 개인의 서정을 읊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하고 5번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설화와 연관시켜 본다면 신화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고대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째 서경별곡, 그 다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진달래꽃까지 나왔어요. 다 뭐죠? 주제가 이별의 정안이죠. 자, 2번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거 고르라고 했는데 슬프다, 기대, 사랑, 한탄, 체념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2번 기대가 되겠죠. 체념으로 만약에 묶는다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함께 같이 짝꿍이 되어갖고 나올 수 있냐면은 처용가가 있습니다. 원래 내 와이프였는데 내 아내였는데 이렇게 된 걸 어찌 하겠느냐라고 마지막에 끝나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관용적인 태도가 되는 거고, 또 다르게 본다면은 체념적 태도. 이제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했다. 그 태도했을 때는 체념적 태도라고 본다면 뭐랑 똑같다? 처용가랑 같이 짝꿍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 노래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조상의 특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유리왕의 황조가입니다. 이 황조가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뭐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당연히 꾀꼬리가 될 거고, 꾀꼬리는 암수 서로 정답게 노는데 나는 뭐라고 나와요 지금? 외로울싸이 내 몸은 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뭐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까지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조, 말투는 바로 뭐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1번 체념과 비탄의 어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서 본다면 지금 혹시나 해서 보기 2번에 여러분 후회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후회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들어가려면은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꼭 있어줘야 돼요. 그쵸? 만약에 여기 딱 4줄짜리밖에 없어. 암수로 정다워. 나는 외로워. 그쵸? 딱 4줄밖에 안 나왔는데 후회라고 골랐어. 누가 학생이. 너 왜 후회라고 골랐니? 잘 못했으니까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랬죠. 오바싸 하지 말라고. 그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 그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 진짜 오버를 하고 싶으시면 펜을 잡고 창작의 길로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풀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그쵸? 예, 또 뭐 있어, 여기. 미련. 왜 미련은 왜 안 돼? 헤어졌잖아. 헤어지고 나면은 미련이 남지. 그쵸? 좀 더 잘해줄걸. 그죠? 또는 좀 더 잘해줄걸. 너무 착한 남자인가? 괜히 백 사줬어. 3개월이야. 헤어졌는데도 카드값을 내고 있어. 그쵸? 미련 되네. 뭐 3번도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다?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서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시적 화제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했는데 사랑, 한탄, 그 다음에 슬픔, 원통하다까지 괜찮지만 억울하다까지는 또 안 되겠죠.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조금 말이 어렵게 나왔나요? 이 노래 주된 시상 전개 방식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심상의 대조란 얘기는 말 그대로 뭐죠? 시각과 촉각을 대비한다든가 촉각과 청각을 대비한다든가 하는 심상의 대비가 될 거고요. 2번에 대상의 나열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외웠던 것처럼 열거법 정도가 들어가겠죠. 이런 대상, 이런 대상, 이런 대상, 이런 대상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황조가를 대상의 나열로 표현한다면 나는 혼자 외롭고 아주 그냥 사이가 좋은 대상을 쭉 뭐 할 수 있을까요? 나열할 수 있겠죠. 그 대상들은 다 뭐한데? 행복한데 나 혼자 뭐하구나? 외롭구나라고 해가지고 문제 뺄 수는 있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꾀꼬리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나열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심리적 추이라고 했는데 추이라는 말이 뭐죠? 마음이 뭐한다?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심리적인 추이.